구독, 좋아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여는데요. 7월 초입니다. 2분기 우리 기업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잠정 실적을 발표할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7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컨센은 6조입니다. 영업이익 6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미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2분기가 이제 바닥이다 라는 언급도 있고 이제 3, 4분기 되면은 HBM이라던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이랑 낸드 쪽은 하이닉스에 내줬어요. 왕자 자리를 내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그럼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고 한다면 삼성에서 이거를 따라갈 만한 뭔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뭐 최근에 AMD와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공급처 다변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 쪽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그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나요? 뭐 7만 전자 가게 해줄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7이 공개되는데 거기에 원래 기존의 퀄컴 스냅드래곤 CPU A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썼는데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라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걸 자체 만든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가가 좋으면은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오히려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신제품 스마트폰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셨네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4일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락입니다. 6조 원대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2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양대 산맥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좀 엇갈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내년도 HBM 완판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뭐 기존에 하던 스마트폰 말고 좀 새로운 돌파구 없을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추정치는 9조거든요 영업이. 근데 저는 10조도 나올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네, 왜냐면 지금 디램이랑 낸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HBM 12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10조 원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아니 SK그룹만 잘 갑니다. 아니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죠? 주도주가 뭐죠? SK그룹주? 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주도주. 근데 이게 지금 울산 SK데이터센터도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얘기 나왔잖아요.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발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에 지금 메리츠 증권이 5조 유동성 공급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나중에 뭐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담보로 그냥 돈 빌려주고 나중 미래에 그 주가를 주고서 다시 사올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정부에서 압박 주지 않았으면은 과연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번 정부에 가장 크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약간 이재용 회장은 낙동강 몰이할 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만약에 일단 삼성전자는 삼성은 실적 쇼크면 오르던데요? 라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미 안 좋다가 반영이 된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땐 이미 바닥이다라고 판단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던가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쪽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라던가.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뭔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삼성에서 뭔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삼성 파운드리 쪽에 기대되는 모멘텀 있나요? M&A 카드가 있겠죠. 뭔가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와 MOU를 해서 뭔가를 지금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관적이십니다. 삼성은 돌파구가 없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데 사실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업을 접고 다른 걸 하거나 하는데 지금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꿈꾸고 있는 지금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데, 네. 그게 지금 뭔가 좀 활로가 트여져야지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활로를 틀 만큼 준비는 되어 있나요? 뭐 공개된 거는 많이 없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협동 로봇 기술력과 그 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로봇 기술이 결국에는 얼마나 그런 반도체 공정에 잘 적용이 돼서 돌아갈 수 있겠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외부적으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게 나오면은 주가는 분명히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반기에 HBM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될까요? 아마 지금 AMD 말고 빨리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AMD, 엔비디아 외에 기타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의 이 삼성전자의 입지를 계속 높여줘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엔비디아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야 돼요. 경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지금 최태원 회장이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니까 좀 이재용 회장이 힘내가지고 좀 물량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저는 미국에 가서 딜을 해야 된다,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갈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저는 예. 오히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빨리 트럼프랑 이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단판을 져야 그때 좀 뭔가 주가 반등이 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비관론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테스타로사님께서 로봇은 현대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시네요. 아, 뭐 현대도 로봇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요. 포스코, 현대, 삼성. 근데 과연 여기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갈까는 아직 대외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먼저 좀 내 보이는 쪽이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가격 상승 좋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은 안 해주셨네요. 내년도에도 SK 하이닉스가 HBM 완판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요. 이만큼 그 HBM의 수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계속 이런 전망이 이어집니다. 가격도 좋고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님이 CC를 참 잘하시는 걸로 채팅창에 계속 네. 올라오는데 그것도 역시 주가의 보탬이 되고 있고 아주 큰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추가 공급처 엔비디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파운드리는 인수합병 모멘텀,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좀 성과가 있을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나라 관세는 30% 이상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실적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미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6개월 전 대비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지 이번 실적 시즌 궁금하고요. 또 기업 실적 전망치 가운데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2분기 실적이 관세가 반영이 안 된 실적이에요. 근데 하향 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예. 지금 도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30% 이상 때려 맞으면 3, 4분기 실적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매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가격 네.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밸류 부담이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마진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관세를 맞으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은 사실 이 관세 영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군들은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관세 유예가 안 되고 부과가 된다? 그럼 3, 4분기 실적 안 좋겠죠. 그럼 이게 먼저 선반영돼서 빠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개별 기업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서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섹터에서 만약에 어닝 리스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 있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진짜 그렇죠. 서프라이즈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쪽이잖아요. 오히려 2차전지가 이렇게 한번 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1등 하던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2등 하면은 뭐라 하거든요. 근데 꼴찌 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10등 하고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집에서. 그런 방식이에요. 2차전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죠. 안 좋다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뭐 ESS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LG엔스토리라던가 삼성 SDI 쪽으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뭔가 실적이 좋아지면요 제가 봤을 때는 팡 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재는 어떤가요? 아까 관심 섹터에 소비재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특히 뭐 라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삼양식품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농심이랑 오뚜기는요 영업이익률 5%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마진율이 삼양식품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건 뭐 소스를 해서 그런 건가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잘 팔렸어요. 너무 잘 팔려서 네. 마진이 좋은 건가요? 너무 잘 팔려서 그 매대에 유튜브 제가 해외 막 이런 데 보잖아요. 없어요 매대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팔린다. 그러면 음식료를 볼 거면 오히려 소스 만드는 S&D 이런 데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회사들도 현지에 공장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있죠. 네. 미국에도 있고 헝가리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2차전지는 업황도 업황이고 그 IRA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라. 그게 IRA 이벤트 끝나지 않았나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빠질 게 없어요. 여기서 과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네. 이 SK 온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셀업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 SK이노베이션 프리장에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엔솔이랑 SI 같이 올랐어요. 수급이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2차전지 쪽을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셀업체들 살기 시작한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공포에 사야 된다. 지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섹터가 2분기 실적 시즌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 여전히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코스피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최고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28%가 나왔거든요. 지수상으로. 하반기에도 국내 주식이 더욱 각광을 받을지 궁금하고 뭐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뭐 여러 자산들 금, 한국 네. 주식 어떤 자산이 하반기에 각광을 받을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고 거래가 줄어들면요 오히려 국내 주식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주식의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관세 이슈를 반영하는 변동성이 나올지언정 네. 강세장의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안 된다는 이게 말씀이시네요. 지금 4월 달부터 V자 반등 나왔는데 예. 이게 물론 새로운 정권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랐다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추세 자체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추세가 안 꺾이는 기준은 뭐죠?
지금 보면은 원래 2650선, 2700선 돌파를 못했는데 한 번에 뚫어냈잖아요. 뚫고 나서 지금 3100까지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조정이 거의 없는데 과연 이게 꺾인다라는 것은 이제 3000이 무너지면서 저점을 다시 낮춰가는 흐름이 나오냐거든요. 네. 이게 지금 결판이 나는 게 7, 8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오는데 눌리더라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온다. 관세 이슈가 빠르게 소화된다. 그럼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업종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할 업종은 뭘까요? 역시나 관세 어디에 하반기에 주식을 담아야 되는 겁니까? 관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하반기에 투자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세요. SK 그룹 SK 관련된 결론이 네. 답정너로 SK 그룹주군요. 네, SK 그룹과 관련된 예. 특히나 SK 이노베이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아니, 우리는 5조 원 그 지원이 얼마나 큰 거길래 시총이 예. SK 이노베이션 시총이 15조예요. 네네. 그럼 5조면 30%입니다. 근데 진짜 그동안 2차 전지 기업들 유동성 지원이 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 자금이 유상증자도 허락도 잘 안 해주고. 그 자금이 만약에 예. SK 온으로 가면 이거 얘기가 좀 달라져요. 아니면 5조 말고 더 들어오면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SK 그룹주를 봐야 될 거. 이게 사실 뭐 최태원 회장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건 친한 건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는 SK 그룹주가 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하나처럼요. 네, 그래서 SK 그룹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를 보면 전력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분위기가 좋지 네.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코리안 레이디님께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관세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 건지. 관세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기업이 힘든데 느낌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죠? 아, 관세 때문에도 주가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 기업들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꼭 막 이렇게 관세 때문에 눌림이 나와도요. 그 안에서 강한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서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번에 잘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스피 3,300 갈 때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시면요. 삼성전자 못 갔는데 예. 다른 데서 다 끌어올렸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SK 그룹주가 네, 될 수 될 있고. 가능성이 있고 전력기기 쪽 이런 네.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무야호님께서 달러 쌀 때 줍줍해서 마음 편하게 미장이나 해야지 하는 분 계시는데요. 하반기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선택은 저는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왜냐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미주식이 보셨네요. 신고가인데 예, 맞아요. 신고가예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AMD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반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고요, 평론가님. 자, 오늘도 정치경제 미슐랭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